작은 서점을 운영하며 평생토록 문학을 사랑해온 피키의 할아버지. 책가는 담을 쌓고 살던 소년 그레고아르 젤렌. 은밀하게 책과 낭독의 세계로 그를 유혹하려는 피키의 씨와 애써 관심 없는 척하는 그레고아르의 밀고 당기는 심리 싸움. 그레고아르의 아찔한 첫 낭독회와 이웃 할머니들과의 만남. 고독한 요양원을 뜨겁게 뒤집어 놓은 라디오 방송 대소동을 거쳐 몸을 움직여 앞으로 나아가는 진짜 인생을 향한 발걸음. 아름드리 나무로 자라날 그레고아르와 이 시대 최고의 지략가 피키 할아버지의 따뜻하고 감동적인 이야기. 11월 새벽 낭독에서 함께할 그레고아르와 책방 할아버지. 나는 기회가 날 때마다 그의 방에 들른다. 일이 끝나면 녹초가 되지만 자기 방 안에 틀어박힌 책방 할아버지가 자석처럼 나를 끌어당긴다. 그는 아는 것이 아주 많고 책으로 둘러싸인 인생을 살아왔으며 끝도 없이 많은 경험을 한 사람이다. 나는 정확히 무엇을 찾고 있는 것일까? 게다가 나는 그 책들을 만지거나 펼쳐보지 않으려고 조심한다. 무엇이 두려워서? 나도 모르겠다. 책방 할아버지는 나에게 책 얘기는 입도 뻥끗하지 않는다. 하지만 나도 마냥 바보만은 아니라서 곧 그의 속셈을 알아차린다. 그가 늘어놓은 책 표지, 다른 무엇보다 나를 유혹할 만한 책 제목, 그건 우리 사이의 게임이다. 나는 그에게 책 읽기요? 됐거든요? 하는 태도를 보이는 척하고 그는 털끝만큼도 나를 설득하려는 의도가 없는 척하리. 그런데 그 책들이 이제 나를 매료시킨다. 책 읽기는 신성한 것이다. 나는 이를 악물고 꾹 참는다. 그러며 매번 효과를 보는데 소리내어 책을 읽는 동안 나를 올가매고 있던 모든 매듭들이 조금씩 풀린다. 한 장 한 장 책장을 넘길 때마다 그 폭군이 나에게 가하는 그 모든 모욕들이 하나하나 지워진다. 낭독이 끝날 때쯤이면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고 화가 모두 사라진다. 수레국화와 나와 단위 사이 얽힌 문제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 몰입하면서 나는 모든 걸 잊는다. 낭독을 마치는 순간 나는 망각으로부터 현실로 돌아온다. 씻기고 정화된 채로 행복한 현실로. 나는 피키의 씨와 얼싸할 것이다. 지금은 서로 악수를 나눈다. 우리는 친구가 되었다. 은밀하게 통하는 공모자들이다. 그레고아르, 이건 내 말이 아니라 언어학자들이 한 말인데 네가 낭독하는 시간 동안 너에게 귀 기울이는 청중도 그만큼의 시간을 쓰고 있는 거야. 낭독 시간이 너무 길지 않도록 조심해야 해. 이제는 더 이상 우리 둘만 있는 게 아니다. 네 앞에 세 사람이 있어. 이제 우린 그룹이야. 그룹은 움직이고 호흡하고 토론을 하지. 첫째, 네가 텍스트를 먼저 보고, 둘째, 그걸 소리내어 읽어. 셋째, 그룹이 이해하는 거야. 이 모든 것은 거의 동시에 일어나. 너는 이 과정을 이해해야 해. 이것을 피드백이라고 부른단다. 매번 낭독회가 끝나면 우리, 그러니까 그녀들뿐만 아니라 나 역시 이야기에서 전해지는 감동을, 어둠 속에 혼자라는 생각에 겁먹은 아이, 우리들 안에 있는 그 아이를 위로해줄 아주 작은 그 빛을 되도록 빨리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뿐이다. 책방 할아버지는 나를 교육시키고 책 읽는 법을 제대로 가르쳐주기로 마음먹었다. 보렴, 여기 이건 그냥 마침표가 아니야. 여기서는 긴장감이 느껴지게 읽어야 해. 숨을 한껏 들이마셔. 호흡을 좀 주라고. 대단히 중요한 거야. 너에게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텍스트를 위해서 말이야. 이 세상에 그 어떤 책도 단숨에 써내려진 건 없어. 글쓰기는 수정에 수정을 거듭하는 작업일 뿐이지. 새 양초가 완전히 타들어갈 때까지 말이야. 전달되는 시간은 불꽃에 맡겨두고. 직접 글도 쓰시나요? 끝까지 들어봐. 사람들 앞에서 책을 읽는 기술은 문장들이 그 자리에 갑자기 처음 나타난 것처럼 들리게 하는 데 있단다. 물론 네가 책을 들고 있으니 문장들은 이미 내 눈앞에 있겠지만 그렇게 하려고 노력해.
마치 작가가 새하얀 백지 위에 첫 문장을 쓰는 것처럼 말이야. 크리스마스 이야기들은 항상 해피엔딩으로 끝나기 마련이야. PKC는 나에게 단언한다. 그건 사실인 듯하다. 레베카는 세탁장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가게 되었다. 그리고 쓰레기 단위도 이제는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않는다. 어쨌든 이 첫 성공에 우쭐해진 나는 집에서나 집안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누가 내 일이 뭐냐고 물으면 이제 쭈뼛거리지 않고 책 읽어주는 사람이라고 대답한다. 엄마는 어깨를 으쓱하고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눈을 치켜뜬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사업 수완이 좋은 마성부인은 운영 방향을 바꾼다. 크리스마스 낭독회는 큰 호응을 불러일으켰다. 가족들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직원들의 분위기도 다시 좋아진 데다 빨강머리 소년에 대해서도 호평일색이었다. 결정되었다. 1월부터는 반반씩이다. 오전에는 주방일, 오후에는 홀에 모인 사람들에게 책 읽어주기. 내가 보기엔 인생에서 빠져나가는 건 인생 속으로 들어가려 하는 것 못지않게 힘든 것 같다. 피키 씨, 그 진짜 인생이란 게 어떤 거죠? 저는 인생이 두려워요. 제 나이 때 할아버지도 그랬나요? 인생, 가치 있는 유일한 인생. 그건 서점 주인의 인생 같은 게 아니야. 그래, 그건 하찮은 일일 뿐이지. 나에게 의미 있는 유일한 진짜 인생은 여행이고 길이야. 벽가지 문학은 권태와 공허를 달랠 수 있는 유일한 아드레날린이지. 두 다리로 걸어서 자동차로, 기차로 모든 자기 좋을 대로 앞으로 나아가기. 그런데 어느새 그 쥐구멍에 갇혀버린 나를 보고 나는 깜짝 놀랐지. 난 정말 바보 멍청이야. 나는 서점 주인의 삶의 얽매였어. 될 대로 되라고 살아가면 어느 날 철컹 28호실의 문이 모든 환상대기로 닫혀버리는 거야. 피키에 씨는 툭하면 크리스티앙 보뱅의 말을 들먹인다. 우리에게 말을 걸어주는 이가 있는 한 죽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루에 한 번 홀에서 모두를 위한 낭독회를 여는 것. 그리고 나에게 시간이 남으면 방 안에서 꼼짝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이방저방 찾아다니며 1대1로 책을 읽어주기. 레퍼토리 하나 없이 목소리만 좋은 것? 그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야. 레퍼토리가 낭독자를 만드는 거다. 천천히 여유를 가지고 해. 초조해하지 말고 소설 한 권 한 권, 단편집 한 권 한 권. 그러면 너는 바로 널 감동시키는 진주와도 같은 주제들을 발견하게 될 거다. 낭독자는 자기가 읽는 문장에 몸과 마음을 다 바쳐 오직 투명하게 존재해야 한다고 그는 절대적으로 믿는다. 오로지 책의 내용만이 밝게 빛나야 한다. 셀레스틴 모렐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유행성 독감이 어김없이 수레국화에도 찾아왔다. 피키에스는 나에게 하얀 봉투를 내민다. 봉투 안에는 반으로 2번 접은 노트 낱장이 한 장 들어있다. 나는 그 종이를 펼친다. 친애하는 마송부인,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 그레고아르가 마지막까지 내 곁에서 책을 읽어줬으면 합니다. 고마워요, 셀레스틴 모렐. 나는 억지로 눈물을 삼킨다. 소중한 사람의 죽음을 직접 맞닥뜨리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책 읽기를 통한 우리의 만남은 틀린 표현인지도 모르지만 우리를 마치 손자와 할머니처럼 암묵적인 결탁을 맺은 공모자들로 만들어주었다. 함께하는 순간마다 받는 것만큼 주고 싶은 마음일 때 서로 거리를 어느 정도 유지해야 적당한지 판단하기란 쉽지 않다. 그녀는 지금 죽어가고 있다. 젤릴롤 모터는 맹렬한 기세로 건반을 누빈다. 나는 그녀의 손목에 손가락을 대고 건반을 누르듯 살짝 두드린다. 그녀와 신체 접촉을 해야 한다. 그녀가 어항 속에 혼자 있는 게 아니라는 걸 그녀에게 알려줘야 한다. 그녀가 종이에 적어 부탁했던 대로 수레국화의 그 그레고아르는 끝까지 그녀와 동행하리라는 걸 알려줘야 한다. 그 후에 나는 내가 뭘 원하는지 찾아낼 것이다. 나는 내가 이곳에 있는 것으로 만족한다. 계속 이 일을 해나가는 것. 그것이 나의 애도 방식이다.
오 죽은 이들이여, 당신들은 떠나고 우리는 남는다. 우리는 슬픔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 셀레스틴, 나는 당신에게 내 슬픔을 낭독해 줄 것이다. 그들은 차고와 창고와 다락과 손님방, 거실, 부엌 등이 있는 2층 집에서 살았다. 그들은 아주 넓거나 비좁은 아파트에서 60년을 살았다. 그리고 이제 선별의 날이 왔다. 이제부터는 좋건 싫건 자신에게 주어진 7, 8제곱미터의 공간에서 여생을 보낼 것이다. 그러므로 증조 할머니 때부터 전해져 온 주방의 찬장이여 안녕. 그 안의 식기들이여 안녕. 거추장스런 그 모든 것들이여 안녕. 안녕. 이제 새로운 방 안에는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으리라. 선별해야 한다. 되도록 크기가 작은 물건들만 간직해야 한다. 없으면 살 수 없을 것 같기 때문에 당연히 간직해야 하는 것들인지, 그 물건과 얽힌 추억에서 더 이상 아무런 맛도 느낄 수 없으므로 미련 없이 버려버릴 것들인지. 나는 술의 국화가 혼수 상태에 빠져 있다고 믿고 있었다. 저녁이면 누군가가 찾아와 주지는 않을까 고대하는 마음에 방문 서너 개가 빼꼼히 열린다. 몸은 시들어가지만 욕망은 그대로 남아있다. 유혹한다. 매혹당한다. 쾌락을 느낀다. 나이를 초월하는 동사들. 로봇씨는 직설법 현재 시합밖에 모르고 할머니들은 그걸 좋아한다. 누가 내게 귀뜸해주기를 이따금씩 서로 경쟁하던 할머니들 중 하나가 다른 할머니를 질투해서 험담을 늘어놓으려 한다 해도 그건 그리 오래가지 않는단다. 헛되이 낭비돼서는 안 될 그 소중한 물건을 차례차례 돌아가며 공유하는 일종의 남근 공유 자매애가 형성되어 그 할머니들은 소수의 선택받은 여자들로서 단합시켜주기 때문이라나. 이 문제에 관해서라면 제레미 박사도 아끼지 않고 말을 보탠다. 로보 영감과 그레고아르의 책 낭독만 있으면 의사들이 할 일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을 거야. 나는 정말로 엄마의 환심을 사고 싶다. 시간을 내어 내 말에 좀 귀를 기울여줬으면 한다. 어쩔 도리가 없다. 최소한의 공감도 없이 엄마는 비난으로 가득한 눈길로 나를 노려본다. 그 시선 속에서 나는 아들이 어느 노인 요양원에서 난잡한 이야기를 읽는 동안 근심 걱정에 시달리며 보낸 어머니의 긴 하루를 엿본다. 나를 두둔해줄 변호사는 수레국화에 있다. PK씨, 책을 낭독하는 일로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고 우리 엄마한테 설명 좀 해주세요. 아니 그레고아르, 아무것도 설명을 하지 마. 그냥 책을 들어. 그리고 자리를 잡고 앉아서 책을 읽어드려. 네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을 쏙 빼놓을 만한 소설로. 그러면 네 어머니는 당신 아들이 누구의 도움 없이도 성장했다는 걸 알게 되실 거야.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감동받게 해야 한다. 말해봐 그레고아르. 내가 되고 싶은 책 속 히어로가 있니? 긴 침묵. 그러다가 나는 불쑥 마치 천둥처럼 외친다. 나무요. 네 대답에 나 스스로 놀란다. 그리고 피케이씨도 놀란다. 준보와의 그 책은 나무와는 전혀 무관한 용기에 대한 책이었기 때문이다. 나무? 어디 설명해보렴. 그냥 한번 해본 말이에요. 아니. 잘 생각해봐. 이 세상에 그저 우연히 튀어나오는 말은 절대로 없어. 그래, 그건 사실이다. 우연히 튀어나오는 말은 절대로 없다. 하지만 내가 입을 여는 순간 마치 또 다른 존재가 나 대신 말을 하는 것 같다. 참 이상한 느낌이다. 이런 말을 내가 듣고 있는 것 같다. 그 나무는 유일해요. 그러니까 그 나무는 제가 저 자신과 쉽게 동일시할 수 있는 대상이에요. 그 나무는 히어로예요. 게다가 나무는 누군가를 보호해줘요. 너는 수영하는 걸 좋아하지. 나는 걷는 걸 아주 좋아하고. 걷기와 수영은 그 두 가지가 서로 아무런 연결점이 없다 하더라도 몸이 공간 속에 만들어내는 거리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좀 더 구체화되지. 내가 움직이지 못하게 되니까 이런 생각이 더 절실하게 내 머릿속에 맴돌더구나. 너에게 이 임무를 맡김으로써 내 마지막 순간들은 너의 발걸음 하나하나로 채워질 거야.
인간이라는 존재는 움직임 그 자체란다. 내 주변을 보려. 아니, 여기 수레국화 말고 저기, 저 바깥 세상을 봐.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을 보라고. 진짜 인생은 춤을 춰. 헤엄을 치지. 뛰어오르고 걷고 움직여. 네가 내 계획을 받아들여 준다면, 그래서 내가 저 바깥 세상에서 네가 움직이고 있다는 걸 안다면 나는 죽음을 맞이할 힘을 얻을 거야. 텍스트의 수준과 듣는 귀의 수준, 어떤 것을 읽는가, 누구에게 읽어줘야 하는가. 저는 항상 피케 씨의 질문들을 혼자 되묻곤 해요. 저는 피케 씨의 가르침을 명심하고 따랐어요. 소설의 행위가 옛 수도원에서 일어난다는 사실 말고는 이 소설을 읽어 알리 에노르를 성가시게 만드는 게 도대체 무슨 이득이 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우리가 선택한 책이 오로지 우리 자신의 즐거움만을 만족시켜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즐거움은 공유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장미의 기적은 꼭대기예요. 차라리 그것보다는 골짜기를 읽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책방 할아버지는 한마디 대꾸도 없다. 그저 내 말에 귀를 기울인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몹시 기뻐한다. 할아버지, 우리 이렇게 하기로 해요. 저는 할아버지를 위해 300km를 걷겠어요. 그리고 걸으면서 할아버지께 모든 걸 상세하게 알려드릴게요. 하지만 그곳에 도착하면 제가 원하는 걸 잊겠어요. 걷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너는 더 이상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다. 너는 공간과 시간 속에서 자기 삶의 지표가 된다. 그리고 의식하지도 못한 채 과거는 멀어질 뿐이고 미래는 다가올 뿐인 배경 속에서 가장 순수한 현재에 다다른다. 정신과 육체의 덧없는 동맥 속에서 절대적인 현재. 너는 더 이상 멈출 수 없다. 너를 짓누르는 피로는 동시에 너에게 기쁨을 안겨준다. 그런 것들이 너로 하여금 혼자서 크게 소리내어 말하고 노래하게 하고 박자를 맞춰가며 낭독하게 하고 치마밭들 가운데에서 무거운 발걸음을 날려버리게 한다. 나는 우람하게 자란 너도 밤나무와 떡갈나무 숲을 가로지른다. 이 장엄한 숲에서 책방 할아버지에게 경의를 표하며 라블레의 책을 읽어드리는 상상을 한다. 정말 굉장하다. 식물들에게 책을 읽어줄 때 다른 어떤 장소에서도 들어본 적 없는 울림이 내 목소리에서 울려나오는 것이 느껴진다. 도무지 무슨 소린지 이해가 가지 않던 라블레의 표현들조차 온몸에 털이 쭉 뻗어게 만든다. 마치 땅 밑에서 균사체가 퍼져나가면서 같은 종류의 버섯들을 서로 연결시키는 것처럼 어떤 책을 읽든 그걸 듣는 청중을 찾아야 한다. 그것은 내 스승의 가르침이다. 디알리카, 피키에 씨에게 이 메시지를 전해줘. 어떤 책을 읽든 그 책에 어울리는 공간을 찾아야 한다. 숲속에서 읽는 제4성, 이건 장엄 그 자체야. 행복감이 최고조에 달한 나는 더 이상 걷지 않는다. 그냥 서성거린다. 피키에 씨, 알아요. 당신이 농담으로 그런 말을 했었다는 걸. 이게 얼마나 이상이 아릇한지 한번 보세요. 반짝이는 흰색 펄프 반죽 위에 점점이 이어진 잿빛 가루의 흔적. 흰색과 회색의 대비를 이루는 흔적은 물론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고 이미 당신은 제 눈앞에서 만들어지는 종이에 인쇄될 이야기를 향해 천천히 흘러가죠. 저의 사수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저는 그에게 날마다 새로운 것들을 배운답니다. 그가 그러는데 라틴어 리버에는 나무와 껍질 사이에 있는 얇은 막이라는 뜻도 있고 그와 동시에 책이라는 뜻도 있대요. 피케 씨, 아직도 당신에게 더 설명해야 할까요? 저의 히어로, 그건 나무예요. 책 읽어주는 사람으로 성장한 그레고아르는 작가 마르크 로제의 분신일 수 있다. 마르크 로제는 바로 현실 속에 책 읽어주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는 지금까지 약 27년 동안 세계 곳곳에서 책을 매개로 만나는 사람들과 강한 유대를 맺으며 뛰어난 이야기 전달자로 활동하고 있다. 책은 혼자서 읽는 것만이 아니라
누군가가 누군가에게 읽어주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책 읽어주는 일은 사람과 사람을 서로 이어주는 일이다. 그리고 소설 속에서 피켓의 입을 빌려 다시 한번 책 읽기를 통한 접촉과 연결의 엄청난 효용성을 강조한다. 책은 우리를 타자에게로 인도하는 길이란다. 그리고 나 자신보다 더 나와 가까운 타자는 없기 때문에 나 자신과 만나기 위해 책을 읽는 거야. 그러니까 책을 읽는다는 건 하나의 타자인 자기 자신을 향해 가는 행위와도 같은 거지.